미국이 세계의 호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전쟁 이후 최대의 적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중국하고는 체제 경쟁을 이미 시작했고 히토리움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페이지가 아니라 전부 다 연기입니다.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경쟁을 할 만큼 세냐 하면은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트럼프가 딱 집권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관세를 매긴 나라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였죠. 근데 그 두 나라가 사실은 중국 물품들의 우회 수출로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오히려 중국을 나중에 공격을 했죠. 그거는 그만큼 중국이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먼저 중국의 손발을 묶는 거였죠. 먼저 다른 데서 우회 수출하고 이러는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데를 갖다 먼저 이제 묶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방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비를 해주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그 전까지 보면은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가 100% 맞다는 거는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느끼기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그동안 약간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낮은 관세로 사주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라이트하이저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난 거,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WTO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도 굉장히 적자가 커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죠.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완전히 가드를 내리고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여전히 상당히 보호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미국이 세계의 호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하이저도 그 얘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100%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은 탓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식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저런 식으로 강경 발언을 하는 거는 더 이상 미국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우리한테 와서 물건을 팔려면은 니네도 그것만큼 뭔가 해당하는 걸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 중국은 아주 이제 강력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에 대해서 독립전쟁 이후 최대의 적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미국 그 행정부에서도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는 체제 경쟁을 이미 시작했고 이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과거에 미소 경쟁을 하듯이 이제 미중 간에 서로 다른 체제가 만나서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갖다가 가장 사이드로 밀었던 거는 일단 다른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막상 지금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뜻대로는 잘 안 가고 있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근데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히려 지금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 내부는 괜찮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굉장히 그 피가 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합의는 또 이루어지고 그 부분적인 합의 이후에 히토리움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관세 뭐 수출 제한 보류 연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페이지가 아니라 전부 다 연기입니다. 보류 일시적 보류 이건 뭐냐면은 부분적 타협이고 시한부 합의라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합의하고 또 싸우고 또 합의하고 하는 과정이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이게 체제 경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미소 간의 경쟁이 과연 5년 10년 안에 끝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어느 쪽도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중국 경제 곧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 상당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경쟁을 할 만큼 세냐 하면은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눈치를 보고 지금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또 큰 서로 간에 지금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밖에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보면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었을 때도 항상 보면은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자가 말을 왜 바꾸냐
바꾸냐 그러면 나는 바꾼 적 없다 이러고 큰 소리치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임기 말까지 계속 될 거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의 미중 갈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갈등은 지속이 됩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냐? 안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IEPA인데 그러니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어떤 특별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정부 때도 그때 무역법 그 301조를 가지고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높인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에 대한 특별 관세를 갖다 엄청나게 계속 부과를 했었어요. 민주당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작년에 보면은 중국의 북경대 왕지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기고한 거에 의해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어차피 중국 때리기는 어느 당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두 당의 정책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역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강한 정책을 쓰는 거는 차이나 배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당이든 똑같다라는 거죠. 흐름이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게 한번 합의를 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끝나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국제 정세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뭐 바뀐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과거의 WTO 체제 하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대공황급 경제 위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몇 개 찾아봤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한 4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5월 말에 연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몇 퍼센트라는 건 없고. IMF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될 걸로 오히려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 2%대의 성장을 할 거다 오히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얼마 전에 이게 기사가 났는데 아직까지 침체는 아니다. 다만 좀 위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거 6월 달에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침체 확률이 전달에 35%에서 6월 달에는 30%로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보고서들에서 나온 거 뭐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상태를 침체라고까지 인식은 잘 안 하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상태가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고 또 성장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뭔가 불안감이 상당히 깔려 있어요. 시장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깔려 있고 국제 정세 같은 경우도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불안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매월 첫째 금요일에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고용 자료를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발표를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물가 상승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언제 터지냐 이러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고 고용도 약간 감소하는 정도 아직까지는 크진 않다. 근데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해고도 많이 증가했다 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발표가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저는 약간 불안감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곧 침체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건 아닌데 침체 위험이 높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확실하게 언제쯤부터 침체로 빠진다 뭐 이렇게 단정해서 또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셧다운이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워싱턴 DC 중심으로 해서는 영향은 있지만 이 정도 셧다운 가지고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고 또 셧다운이 이제 봉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봉합이 됐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뭐 BBC에서 뭐 셧다운이 한 달 가면은 GDP 성장률이 0.2% 하락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것 같고 왜냐하면 다시 봉합이 되고 나면 대부분 또 메꿔지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지만 이게 아주 그렇게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